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대표 업종들이죠. 카카오, 네이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카카오, 네이버, 조금은, 좀 대응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카카오는 강세, 네이버도 뭐, 빨간색으로 마감했지만, 결국 시가가 뜨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를 놓고 봤을 때, 형은 카카오고, 개별 이슈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형은 카카오고, 동생이 네이버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후의 움직임이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제 좀 주된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카카오 뭐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계열사들 상장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가 좋다. 카카오만큼 좋은 종목이 어딨냐? 라고 하는 입장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카카오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공대생들이 원래 이제 삼성전자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또 카카오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게 뭐예요? 개발자 채용을 900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카카오 사람도 네이버 가고 뭐 이런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 주가랑은 당장 상관없는 얘기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액면 분할이라고 하죠. 근데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도 예전에 막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시총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거래 정지 되고요. 그죠?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4월 15일부터는 한 10만 원짜리 5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액면 분할을 하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소액주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소액주주들한테 불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기관들 외국인들만 거의 뭐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모든 종목,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지만 개인들이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매도세 혹은 매수세에 영향을 받아서 위아래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꼭 소액주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덜 갈 것이다 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가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2018년도 3년 동안 2018년도 이후 3년 동안 액분을 한 기업이 총 71곳입니다. 이 71곳 가운데서 한 달 뒤에 주가가 오른 곳은 24곳밖에 없어요. 평균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그럼 나머지 46곳은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9% 정도. 뭐 삼성전자도 했었고 네이버도 했었고 그리고 뭐 아모레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액면 분할을 가지고 해서 내가 액면 분할을 땅 하고 와 이걸 바라시는 분들은 거의 뭐 카지노 가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죠.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는요, HTS, MTS 보지 마셔라. 결국 뭐 따라간다? 기업 가치.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 가격 그 위로 못 올라온 종목, 그러니까 뭐 증거금 100%, 뭐 기업에 문제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사실 액분을 좀 낮은 가격에서 하면은 뭐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유동성이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액분하고 주가가 한 달 동안 빠진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겁먹을 것도 없고요. 네. 어차피 좋은 종목은요, 결국 그 숫자는 실적, 숫자 이런 거는 거의 뭐 주가 같은 것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숫자만이 유일하게 정확하고 정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지 뭐 모멘텀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면 굳이 뭐 액분하고 한 달 사이에 떨어지는 기업이 3분의 2라고 한들 뭐 카카오가 그렇게 되라는 법도 없고 카카오라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건 좀 쇼텀이고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을 산 주주들이, 그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좀 내재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HTS, MTS, 카카오 같은 거 사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뭐가 낫냐? 저는 카카오가 낫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면 시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언택트 관련해서 인터넷 대표업종에서 움직이는 거는 카카오가 대장처럼 움직인다. 역시 예외는 개별 이슈가 없다는, 그냥 시장이 평온하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전제하에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가 더 낫다. 다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 다 좋은 회사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나는 카카오 들고 있는데 다행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난 네이버 들고 있는데 카카오가 더 좋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세트예요, 이 두 친구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들도 잘 할 겁니다, 이 기업들이. 배당도 잘 깔끔하게 주고. 그래서 좀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 액분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거의 뭐 한 2주 남았으니까. 금방입니다. 2주 금방 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회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 뭐 어떤 사람들인지, 회원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이벤트 하거든요. 저희가 봄인데 모르면 손해보험해서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입니다. 과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원 가입비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 가입비를 뽑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오늘 이제 무료 리딩에 다 올려놨어요. 저희 3월달 결산을. 그래서 보시면은 VIP 매매는 좀 여유롭지만 수익률 폭이 크죠? 좀 여유롭지만 수익률 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방송반은 매매가 짧죠. 대신에 목표 수익률은 좀 낮게 가져가는 종목들이고, 이렇게 다 가감없이 다 올려놨습니다. 가감없이 다 올려놨고, 그리고 저희 목표 수익반 2, 3, 4, 4회 총 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실력밖에 없다고 봐요. 실력밖에 없고 정직하게 가자라는 주의가 저희 허브경제 TV의 거의 영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투자해서 내가 안정적인 종목 받고 일주일에 VIP 라이브 방송 4회 보고 종목 브리핑까지 들으면 과연 누가 남는 장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카카오 네이버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